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이거 좋은 법안인 거 맞죠? 라고 하는 글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잡아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2021년 8월 1일자 오후 5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단독 2023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사도 읽어보시고 밑에 댓글도 한번 봐봐 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심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당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기 보유 공제 혜택 적용하겠다. 그전에는 두채든 세주택이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그전에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싹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왜냐, 너는 투기꾼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자가 된 사람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법 보통 이제 이게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모를 것 같아요. 그 장기간 보유하면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할인율을 좀 적용해 주는데 그 할인율을 폭이 커져요. 그 할인율 폭이 커져서 결국은 양도세가 주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장기 보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서울 같은 경우는 집이 좁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비과세로 그냥 세금이 빵원이 되는데 서울은 워낙 20억, 30억, 40억 하니까 의미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 9억 이상까지 해당되죠. 자, 여당 양도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자,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하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 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있었던 기간의 보유 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없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자,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다주택자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마저도 최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2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유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의 지도부의 양도세 개편을 최종 법안으로 성안한 것으로 이르면 2일 발의될 것으로 8월 임시 국회에서 추진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 방안에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안에서는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을 변경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하더라도 15억 원 초과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축소하기로 했고요. 김종필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상당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23년까지 법 시행의 여유기간을 둔 것은 그때까지 다주택자를 처분하고 1주택자가 돼 있어야 한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해서 다주택자 가액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추진했는데 이번 법안은 거래 시 적용되는 양도세 개편을 위한 것입니다. 다주택 전력이 있다면 10년을 살아도 양도세 공제 빵원 될 수도 있다. 다주택자, 범죄자, 다주택자, 투기꾼, 때려잡자, 다주택자, 이런 표가 생각이 날 정도네요. 자, 다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최종 1주택 된 시점부터 기존 취득 시점의 변경에 양도세 공제 대상 확 줄입니다. 2024년 최종 1주택 음마아파트 양도세 5,500만원에서 2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전문가 주택 매각 의사 없애 2024년 이후에 매물이 아예 잠길 것이다. 이제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네요. 아예 매물이 잠겨버려서 안 팔 거야 시장에. 그래서 자, 장기보유 특별 개정 1년도 왔는데 양도세제 더 복잡해지고 누더기가 되셨다.
2011년 A씨는 기존에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 단독주택을 전시주고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구 택지동 음마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A씨는 당시 음마아파트를 8억 5천만 원 매매 2주택자가 됐고요. 현재까지 10년 넘게 실거주하지 않은 동안 집값은 24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A씨는 2025년 명의퇴직을 하고 음마아파트와 일산주택을 처분해 고향 제주로 낙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 세컨드 라이프 로드맵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일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적용 기산일을 현행 1주택 해당 주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A씨 계획대로 은퇴 시점이 2025년에 다주택에서 처분할 경우 최종 1주택인 음마아파트에 대해 일가구의 1주택 장특공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고 15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 수억 원의 양도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1일 매일경제 김정필 세무사 의뢰에 A씨 세금 부담액을 민주당 양도소득세 개편 전후로 나누어 시뮬레이션한 결과 A씨의 최종 1주택 음마아파트의 매각에 따른 양도세 세법 시행 전후 수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점 취득점이 1주택을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C주택 계산일 현행 장기보유 특별보유기간 거주인데 다주택 보유기간은 빼고 C주택 기산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거주. 그래서 만약에 A씨가 이렇게 일산 자택을 2024년에 매각하고 최종 1주택을 음마아파트를 2025년에 약 24억 원에 처분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양도세를 5억 5천만 원 600만 원 정도 되죠. 지불하게 됐지만 여당이 추진한 양도세 개편안에 따르면 2억 2,32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세액은 여당이 이번 소득세법 개편안을 통해 장특공제 적용 기한의 기산일 변경과 함께 추진하는 비과세 기준 상향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개정 12억과 함께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이후 다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 시점에서 3년 안에 이사할 경우 해당하므로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A씨는 음마아파트 보유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장특공제를 80%까지 받습니다. 민주당의 장특공제 계산 방식으로 변경 올해부터 실시된 양도세 비과세 기산 변경 맥락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정부는 현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위한 최종 1주택 규정을 올해부터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인가 봐요. 더불어민주당. 이 같은 민주당, 근데 이분이 이제 총대 베고 계약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하고 다 협의를 받겠죠? 이 같은 민주당 개편안에 A씨처럼 처분 계획이 있었던 기존 다주택자에게 2020년까지 다주택 처분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당장 처분 계획이 없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2024년 이후에는 극심한 매물잠금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치까지 감안하면 부동산의 시장에서 주택 매물이 나올 여지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군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시키려면 다주택자도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중과 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를 새로이 더하는 것은 주택 처분 의향을 아예 없애버려 2024년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고 짚었고요. 여당의 이번 소득세법 개편은 가뜩이나 복잡한 양도소득세제가 더 까다로워진 것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장특공제를 개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 조치를 올해부터는 거주 요건을 부과해 거주기간 최대 40%, 보유기간 최대 40%를 분할하며 복잡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신기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없이 양도세를 개편하면서도 안 그래도 복잡한 양도세가 더 누독이 되는 격이라며 표심과 지지층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통해 시장에서는 주는 메시지도 확실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지원 기자님께서 보냈고요. 요게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민주당 항상 이렇게 해왔을 거, 계속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매물이 잠김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폭등한다. 이 말만 저는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댓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의견들을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매도할 시기에 양도세를 내려야 팔지 판돈을 어디를 가냐 머리 깨진 인간들아 라고 답변했고요. 경제도 모르고 데모만 하다가 깜빵 갔다 온 것들이 대기업 죽이기나 하고 부동산 광풍이나 만들고 그냥 말로는 지상낙원만 만들 것처럼 하고 지금도 저것들이 빠는 것 보면 한심한다. 별소리를 다 한다. 뭔 걱정이야. 내년에 법이 바뀔 건데 법 안 끄고 총선
선거가 되겠어? 선거에 다 개박살 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네요. 자, 양도세 올림 매물 장기집사 가격 더 오름. 이건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초반에 나온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올리면 매물이 잠겨서 가격이 더 오름. 이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학 개론 1차 과목에 나온다는 거죠. 재밌어요. 저도 뭐 배웠는데. 그러니까 여기 또 답변글이 재밌네. 공인중개사 공부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알겠다. 세금 오르면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물이 줄면 가격이 줄는 건 당연한 거지. 초중고만 나왔어도 경제의 기본이 수요 공급 원리는 배우는데 저것들만 모르는 척하네. 또 뭘 하기 시작하네. 나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소상공인 뒤지지. 자투자가 뒤지겠냐? 이런 글도 개 웃기는 게 아무렴 정책하는 사람들이 저 분야 공부도 홀 많이 했고 경험도 살아도 홀 많이 안 틀대 저 정도도 모르고 정책 결정했을 거라고 초등 생각 다른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수가 있겠죠. 그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본인들을 위한 거겠지. 저 분야 공부를 홀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대기문이지. 아이고. 근데 요즘 공인중개사 돈을 못 벌어서 폐업 장난 아님. 한 달에 이건만 중개해도 버틸 건디. 그 말은 월 2에도 거리가 안 된다는 것임. 양도세도 오르면 양도세 오르면 양도세만 오를 거라 생각하나? 부대 양도세 다음은 보유세다. 수도 없이 바뀔 거니 신경 안 써도 될 듯? 이렇게 계속 많이 바뀐다는 소린 것 같아요. 댓글이 1311개 많이 떴네요. 다주택자를 아주 범죄자로 만드시네요. 이 정도면 문재인 탄핵이죠. 부동산 가격 상승, 코로나19 방역 실패, 백신 늦게 구매, 4년 동안 남의 탓 한 게 뭐 있나요? 미국은 해외 기업 유치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멀쩡한 적용법과 다시 신기가 일자리 창출인지 세금 낭비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소형 시골주택이 노모가 살고 계시고 내가 경기도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이라 아파트 팔면 양도소득세 내고 중개수수료 내고 새집 사면 취득세 내고 또 중개수수료 내고 이사비용 내고 절대 똑같은 1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갈 수 없는 구조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래도 정부는 1가구 2주택이라고 난리치니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다. 빠가사리 새끼들. 빠가사리 삼새끼들이야? 삼끼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빠가살이 욕인 것 같고요. 삼새끼들. 다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야 매물이 나오지. 답답한 놈들이네. 외국인 다주택자나 좀 신경 써라. 민주당 저놈들은 다시는 여당 못하게 해야 함.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팔라는 거네. 그래놓고 집값 잡았다고 자화자찬하면 민주당 180석 또 꿈꾸는겨? 이 정책으로는 18석 예상한다. 자, 세금으로 너무 심하게 개인 자산을 규제하는 것도 경제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다. 돈이 전부 정부로 귀속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발화축한 경제 정책이 아니다. 세입자 안 나가게 해서 매도 막아두고 매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유하다. 2023년 대면 양도세로 조치겠다는 거군. 국민들이 주적이냐? 김씨 남매한테 쩔쩔매고 왜 국민들을 잡는지.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다. 4년간 민주당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시켜놓고 국민 탓으로 돌려 세금만 강탈한다. 이런 법안을 제시하는 자와 통제하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무조건 적인 1가구 1주택의 정상일까? 모든 국민이 집 한 채만 보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세 월세 그딴 게 존재할 수나 있나? 1가구 1주택인데 이사 어디로 갈 수 있을까? A가 이사 가는 지역에 우연히 B가 같은 날 이사 가는 집이 있어야 이사가 가능하다. B도 C가 있어야 가능하고 전부 연쇄적으로 같이 이사 갈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마디로 미친 짓거리다. 공산국가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도 이런 멍청한 법은 없다. 맞는 말이죠. 이해가 안 간다. 다주택자였을 때 살았던 기간을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지? 그냥 세금으로 다 내라는 건가?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세계 최악 양도세 폭탄질 82.5%, 역대 최악 세금 수탈질, 주택 공급 최악인데 어느 바보가 양도세에 82% 세금 뜯기고 집을 매매하냐? 정신 나간 586 아랫돌이 민주건달. 못 살겠다 갈아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세율,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가 모두 세계 최고. 유유유. 동네 업소들 삥 뜯는 양아치 틈과 별반 다를 게 없네. 좌파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구나. 다주택자 없으면 전세도 없습니다. 서원학과를 안 누려 마세요.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고 시장에 개입할수록 부작용을 가집니다. 정신 안 차리면 인구 절벽에 정말 나라가 위기 빠집니다.
2020년까지 집을 팔라고 세입자가 만기도 안 됐는데 세입자 4년 살라며. 맞아. 이거 팔 수도 없죠. 세입자가 반대하면 팔 수도 없어요. 자, 어릴 때 살고 있었던 곳 갑자기 투기 지역 해버려서 2주택 양도세 폭탄으로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안 팔면 너 세금 폭탄 먹인다고.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 이제 집 팔면 다시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중산층 거지 만드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였다니. 이렇게 경제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대단하다. 저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다니. 역시 민주당은 사라져야 할 듯. 그렇게 다주택자가 모두 없어지면 전세나 월세나 세입자 국민 40%는 어디에서 사나? 임대주택 없는 나라가 되겠네. 국가에서 모두 지어서 임대하려나 봅니다. 그 많은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100년은 걸릴 텐데. 대통령 바뀔 건데 뭐. 바뀔 거라고 좀 생각한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자,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한다. 모질인 민주당에게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180석 언제 끝나나 지옥이 따로 없다. 완전 작것들.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법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없애버리면 전월세는 누가 살아요? 이상한 법이네. 현실성이 있어 보이니? 현실성이 있어 보이니? 빈정거리는 말인 것 같네요. 자,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도록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못 넣게 하는 것이 목표겠지. 유주택자가 되면 보수가 될까봐,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빨대 꽂고 세금 뽑으려는 거다. 이게 뭐 핵심인 것 같아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둘로 확실히 쪼개난 다음에 유주택자한테 세금 오지게 뜯어서 무주택자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부는 주고 표는 우리 찍어줘. 이게 뭐 목표인 것 같아요. 자, 다주택자는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 수요와 공공임대에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을 망가고 있다. 문정부 집권 4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했으면 뒤진 듯이 죽치고 있다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맞다. 사회주의는 북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괜찮아. 2020년에 대통령 바뀔 것이고 그 이후 총선에서 지금의 민주당 의원 얼마나 금빛이 달고 있나 보자. 그때 되면 다 정상화되어 시장 논리대로 될 거니까.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쓰레기 법만 구질구질하게 양산해내는 이 정치 패거리들을 내년 대선에 반드시 심판하고 교체해서 국민 모두가 설득 있는 법을 만들러 가자. 중국인 한국 부동산 못 사게나 해라. 그냥 법으로 이주택자는 다 감옥에 보내라. 아예 이사도 못 가게 하는군.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혼인 법률도 지들 멋대로 입법하는군. 루마니아랑 베네수엘라가 이런 정책 쓰다가 주택정책 망했다. 데모만 하던 운동권 빨갱이들은 사업에서 돈 벌 줄도 모르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일도 없고 지원금 받아먹고 깔고 앉은 집 올리기밖에 몰라서 일부러 집값 폭등시킨 거? 박정희 대통령처럼 일 좀 해.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부동산 집값 잡았을 것 같냐? 환자 수술한테 칼질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걸레 만들기요? 걸레? 공산당이 다 됐네. 중국인이 땅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신본이야? 근데 왜 모든 사람이 1주택이 되어야 하지?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를 사는 거지?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내려줘야 팔죠. 세금을 서울집값 기준으로 하라니까 어디에서 지방이 서울이랑 같나요? 시세차 2억도 안 되는 거 팔면 세금만 1억 5천이라는데 어떻게 팝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 안 나가서 집을 못 판다. 세안고 안 팔린다. 머리 좀 제대로 써라. 그만 법원 만들어라. 조금만 참자. 어차피 내년 3월에 결판 난다. 보나마나 이딴 식이면 정권 100% 교체된다. 그러면 아무리 다수당이 강제로 법안 상정해서 위반하고 가결돼도 대통령이 대권으로 통과 못 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 말하는 거죠. 일단 정권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2년만 더 버티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국민들이 지난 4년을 국민을 위한다는 맹범으로 위선을 떤 정부에 속한 것이 분노가 차오르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기서 댓글로 분노를 표출할 게 아니라 지난 재보선 때처럼 내년 대선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표로 이 정부를 심판합니다. 반드시 의무를 다하세요. 여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폭등 정책은 야당이 싫은 국민들까지 투표하게 한다. 이제 야당은 얼간히 후보로 나와도 큰 표차로 승리할 것이다. 아니 근데 여기가 무슨 북한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꼭 집 한 채만 소유하게끔 저런 식으로 만들고 있지? 그러면 더블당 것들 아니 뭐 알아서 할 것들 뒤로 몇채씩 빼돌리고 국민들한테는 저렇게 요구하지? 니들이나 먼저 한 채씩 소유해라. 도대체 뭘 위한 정책이냐? 집값도 올리게 전세 없고 월세만 있게 하려고 니들은 그지같은 정책으로 올려놓은 집값이나 다 내려라. 다주택자 총살법은 안 만드냐? 아 진짜 별 미친 치읓이요? 다 보네요. 밑줍당 내년에 니들 어찌 될 것 같냐?
하하, 기업형 부동산업자도 있겠지만 이주택자 대부분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하게 저축해서 전세 끼고 집 한 채 더 사서 조금씩 목돈 걸리며 마련한 집이다. 따로 투자하는 법도 모르고 집에서 손에 쥐고 있으면 어디 없어지지 않지 확실한 재산이고 여차하면 자식들 결혼할 때 집 한 칸 마련해 줘도 좋으니 집정만 한 거다. 나이 60 먹고 집 한 칸 하는 게 자랑이 아니듯 나이 60에 집 두 채 있는 것도 죄도 아니다. 민주당 싹 말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경규가 그랬죠.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20몇 번에서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원리대로 돌리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던지. 가만히 있는 벌집을 쑤셔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또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부동산 세법 이미 너덜너덜해지고 아차하면 세금 폭탄 터지는 지뢰밭 수준. 다주택자가 죄인인가? 저분들은 바보라서 저럴까? 오로지 권력 연장에만 눈이 뻘개서 절의 죽창을 들으라고 선동하는 거지. 근데 알지? 정작 자기와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타까운 종족들이다. 아직도 무엇이 잘못인 줄 모르는 운동권 출신 아마추어 문정부. 모조리 깜빵 가자.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군. 양도세만 대폭 내리거나 면제되면 다주택 딸린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자연히 부동산 가격 내리고 시장도 안정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건 부동산을 올려서 세금 착취할 생각뿐이다. 뭔가 반대로 하는 것 같음. 다주택자가 팔게 만들려면 양도세를 낮추면서 이주택자 이상 보유세 폭탄을 퍼부어야 할 텐데 이런 식이면 팔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는 거잖아. 역시 다주택 정치인들 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 이론이 정권을 잇는 거. 또 겁나 오르겠네. 세금보다 딥값이 더 올라가는 걸 모르냐? 민주당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구만. 나도 민주당 지지자지만 왜 국민들이 일가구 1주택을 강요하는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국에서 민심이 돌아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선거 때 두고 보자. 더불어 공산당 놈들. 다주택 다 없애고 1주택지와 무주택자만 남으면 무주택자는 어디 가서 전월세 구하라는 거야? 저것들이 미쳐가네. 국민재산 저거다 다 가져가려고 하네. 표를 발로 차내고 있군. 양도세가 아닌 보유세 폭탄이야지. 돌대가리들 진짜. 공인회계 삽니다. 와, 이런 쓰레기 같은 세법을 내가 적용해야 하니 이건 뭐 법이 있다이야. 재벌은 세금 줄일 방법 많은데 서민은 없구나. 참 야바이 같은 정치인들. 대한민국이 더불어 내로남불당 없애버려야 된 모든 사회 갈등의 원인님. 무능한 건 최고라고 본다. 순실이가 니들보다 100배는 낫다고 본다. 더불어범죄당 1주택자 생계를 위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 1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악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전세까지 없애버린 사악한 놈들. 저질 범죄 집단 더불어민주당. 양도세 올리면 팔고 싶어도 더 못 팔게 됨. 전세갱신 4년 묶였는데 어떻게 팔겠나. 내년 선거에 재집권할 거라고 착각을 하나. 저따위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를 누가 지지한다고. 나쁜 놈들. 헛소리 집어치고 샤워랑 잘 생각이나 해라. 사유재산 침해한 죄, 국민들 괴롭힌 죄, 서민들 더 힘들게 한 죄, 무식한 집단, 국민도 죄라면 죄다. 지금도 집 팔아 비슷한 집으로 이사 갈 수 없음. 각종 세금으로 다 뜯기고 나면 집값의 60, 70% 정도만 남은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개 꼴값 떨지 말고 다음 선거 때 봐라. 또 멍충하게 민주당 보면 북조선화 되는 거다. 신중하게 투표해라. 저 빨갱이들 대가리 깨져야 끝난다. 내 인생 앞으로 민주당 정권 잡는 거 못 볼 듯. 국힘 니들이 좋다는 건 아니니까 착각 마라. 우리 정치인이 이렇게 없다는 게 이게 좀 슬프죠. 저도 지금 이분 마음이네요. 딱 이분 마음. 반드시 정권 바꿉시다. 집값이 더 오르겠다. 대한인민공화국인가 중국인들이 다 매수하겠군. 내년 정권 바뀌고 대통령이 국회 예산에서 국회의원 새로 선출하며 민주당 작살내며 폭탄 안 막는다. 제발 가만히 있어라. 누더기 법안 만들지 말고 시장에 좀 맡겨둬라 제발. 근데 1주택이면 누가 임차를 놓지? 내년이면 짜질 정권이 뭘 2년 뒤 판단하시나. 빵이나 들어갈 준비들이나 해라.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빵이나 들어가시겠죠. 자, 이제 시간이 되었네. 팔아갈 시간들. 문지양 머리를 끌어내릴 시간이 참 세대가리네. 팔 수 있어야 팔지. 너 양도세 내면 남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낸 은행이자와 원금도 못 건지는데 팔겠냐? 어차피 뭐 정권 바뀌는데 보유기간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전월세 제공하고 역할을 해오던데 집값이 오른다고 뺏어가는 나쁜 정부. 국민의 생존권마저 뺏어가려는 무지막지한 정부 정책이다. 아직도 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불확실한 실정에서 은퇴 후 월세를 받아 살아가려고 열심히 저축하며 말하는
집에 세금 폭탄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작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뺏어가는 경우가 무엇이 다른가? 무슨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이런 정책 이후 발생할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하라. 대개들은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북으로 추방해야 돼. 본인들 들집 팔고 임대 가라. 멍청이들아,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세 올 수도 없다는 걸 알고나 찌꺼리냐? 나도 전세 살고 있지만 정말 한심하고 미련하다. 민주당이 악당들은 법을 1년에 얼마나 바꾸는 거야? 대선 때 박살내주마. 대개면 정부가 쓰레기인 게 양도세가 개 비싼데 이걸 강제로 팔라고 하는 거냐? 마찬가지. 그러고서 매물 나오라는 게 다주택자 잘못이라고 함. 문재인 개를 지지한 대개문들은 곡소리 나네. 개 맞냐? 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다시 민주당 얄짤없다. 왜 자꾸 개인 재산을 나라에서 이래 저래라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2주택 된 게 잘못이냐? 아니 20년간 2주택을 오래 노력한 보람이 있어 2주택 됐다. 진짜 성실하게 살았다. 그것도 양도세 폭탄으로 못 팔고 무리 좀 했다. 내가 20년간 2주택으로 살아온 이 시간은 뭐가 되냐? 아니 다주택자들 지들 지지자가 아니고 집을 강탈해 가는 거네. 지들 지지층을 만들기 위해 사유재산 뺏고 강조하자는 정부. 이게 탕관오리가 아니고 뭔가? 진짜 지긋지긋하고 너무 싫다. 사유재산 인정하고 무조건 세금으로 뜯어내고 지금까지 올린 것도 징벌 과세인데 아직도 모자란 것인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인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놈의 정부는 무슨 주택 보유자에게 한이 맺혔나? 왜 이도 못 주게 안달이지? 다주택자 주택 다 팔면 전월세는 어디서 나오냐? 다주택자 집주인애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바람에 내년 이사가야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앞으로 점점 더 문제 생길 듯. 국민 향해 겁주는 정부, 뒤로는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좀만 더 하면 다주택자는 사형도 시킬 듯. 북한이 백택을 통해 충성 안 하면 죽이거나 강제노동시키지. 재앙이네, 재앙이야. 이러니 전세가 폭등하지. 특별공제 받자고 파는 바보가 어딨냐? 시장 폭락 시그널을 줘야지. 시한 정해놓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양도 차익 100% 과세 때리겠다 해라. 외인 매물만 정리되더라도 공급은 충분히 족한다. 시위하고 책 하나 안 읽고 회사도 제대로 안 다녀본 대목꾼들이 정권 잡으면 이꾸라지나. 정권 바뀔 거 100%. 정권 개최하자. 나쁜 괴 새끼들인가? 개하고 새하고 끼들 이렇게 해놨네요. 거래를 불편하게 하면 가격은 오르는 법. 집값이 더 오르겠군. 이거 100% 맞아요.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은 더 올라요. 국민의힘은 이 양반한테 훈장이라도 줘라. 정권고체 1등 공신이다. 진짜 갈수록 가관이네. 민주당 꼴도 보기 싫다. 이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시장을 모순덩어리로.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인데 폭탄 낼 바엔 더 안 팔리겠지. 다주택자 물량을 잠기겠지.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하나? 정부가 다주택자 범죄자냐? 왜 제약시하나? 언제는 단기 투기하지 말고 장기 보유하라고 하더니 20-30년 보유하면 양도 차익 5억 넘기가 뻔한데 20년 30년 보유한 선량한 백성은 투기꾼으로 뭐나? 돈 없는 사람은 쇠라도 살아야 할 텐데 모두 일취득이면 집 없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정부에서 집 없는 사람 모두 구제해 주나? 나도 하나 있는 주택도 팔아야겠구나. 혹시 아나? 정부에서 집 없다고 멋진 주택 하나 사할지. 하여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놈의 민주당과 문정부. 잘한다. 집값도 오르겠네. 아무도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25분의 정책에 실패를 하고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생각해 본 거냐.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소시내 공급을 확대해라. 얻는 말고 3인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중대주택을 늘려라. 공급 없는 조세정책은 집값만 올린다. 공급은 늘리면 조세정책 없이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구멍난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건가요? 팔아야 곳간도 채우고 팔 수 있어야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게 할 것은 아닙니까? 살 수 있는 집의 수가 부족한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나요? 머리에서 안 나온 건지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렇게 쭉 빠따로 대가리 깨고 싶네 진짜. 세금으로 집 뺏는 공산주의 정권 문재인 정권 중공받아 당한 사회주의 국가군요. 쭉 이렇게 보시면 저것들은 악마다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이 펴주면 안 돼. 무조건 정권 갈아치워야 돼.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정권 바뀌면 의미 없는 법, 독재 정권. 이게 대체적인 현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냐라는 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2022년 대선에는 아마
다른 당,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네요. 뭐 대부분 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민주당 아웃 대선 두고 보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뭐 어떻게 정권 교체 해주겠다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국민들의 뭐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고요.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